자, 형법상 과실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형법상 과실의 경우 이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법질서 파괴의 의사가 없고 과실은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도 적은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의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즉 과실로 인한 범죄, 즉 과실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지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그 사람 행동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형법에서. 공적인 어떤 강제성을 부여하는 건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결과. 이런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해야 된다. 그래서 주의 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그러니까 주의 의무 위반이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 특히나 인식 있는 과실 같은 경우는 우리 미필적 고의 이 뒤에 나오는데요. 미필적 고의랑 개념이 살짝 헷갈리기도 합니다. 일반 과실과 업무상 과실. 일반 과실보다는 업무상 과실 훨씬 징계 수위가 높죠. 보통의 과실과 중대형 과실 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형법에 있어서. 자, 민법상 과실 볼까요? 민법상 고의와 함께 불법 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의 책임 조건이 되어 손해배상, 기타의 책임을 지는 요건이 된다. 그래서 형법상의 과실과는 달라서 고의와 동등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고 그 책임의 경중이 없으므로 특히 뭐 고의와 구별할 실익이 없다. 고의와 같이 본다. 결국 이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간의 다툼에 있어서 민법상의 과실에 있어서는 고의와 동등하게 봐서 뭐 이걸 구별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뭐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 경과실과 중과실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담고 있네요. 자, 그러면 형법상 과실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자,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 인식 있는 과실 자체가 사실 이 뒤에 나오는 미필적 고의랑 좀 헷갈립니다. 잘 보시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인식 없는 과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주의 의무에 위반하여 요건이 구성되는 절차적인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그러니까 예견조차 하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볼까요? 부주의로 권총에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장난삼아 방아쇠를 당겨 상대방을 사망케 함. 이게 사실 미국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해요. 정말 어린 꼬마애가 아빠한테 이렇게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거를 장전을 하고 이렇게 손들어 했는데 어린 꼬마애가 너무 귀엽게 하니까 아빠가 이렇게 했으면 사실 그 단계까지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냥 이렇게 제지하려고 했다가 실제로 총이 쏴져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자, 그것이 바로 인식 없는 과실이 되겠고, 자, 인식 있는 과실 한번 볼까요? 구속요건적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에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구속요건적 결과의 발생 가능성은 알았어, 일단.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자, 근데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근데 그렇게 안 될 거야.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아니한 점에 주의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자, 예를 들어볼까요? 권총에 실탄이 장전된 줄은 알았어요, 일단. 자, 위에 인식 없는 것이라고 가장 큰 차이점이죠. 얘는 몰랐어요. 근데 얘는 알았어. 권총에 실탄이 장전돼 있는지 알았어. 근데 내가 쏴봤자 내가 스나이퍼가 아닌데 뭐 빗나갈 거야. 그렇게 믿고 부주의하게 방아쇠를 당겨서 상대방을 사망하게 한 경우. 이것이 바로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후에 나오는 미필적 고의가 어떻게 달라지냐 보겠습니다. 자,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업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회생활상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서 이것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업무상 과실인데요. 형법상 업무상 과실을 가중처벌하는 벨기에 규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업무상 과실이 더 일반적인 과실에 비해서 가중처벌일까요? 업무상 과실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죠. 사회생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이 사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내밀한 부분을 알지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부주의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했다면 일반적인 생각, 우리 어떤 평균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에 대한 내밀한 어떤 인포메이션, 이 정보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그것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에서 문제를 발생시켰다라고 해서 일반 과실에 비해서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과실은 주의 의무 위반이 심한 경우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결과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거나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담배 피면서 휘발유를 주입하다가 불을 낸 경우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민법상 과실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로 나눠지는데요. 자, 첫 번째, 자, 추상적 과실은 추상적으로 일반 보통인을 기준으로 하여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한 경우인데요. 이것이 뭐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에서의 과실,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과실 자체가 되겠고요. 자, 구체적 과실은 그 사람의 현일 생활에 있어서의 보통의 주의를 태만히 한 경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사유적인 어떤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태만히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예에 나와 있네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 고유 재산에 있어서의 동일한 주의 등 이런 것과 동일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뭐 이런 법률이 나타나게 되겠네요. 자, 경과실은 가벼운 주의 의무 위반으로 경과실, 중과실의 구별은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이 각각 존재할 수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다 나눠줄 수 있어요. 자, 근데 구체적 과실에 있어서는 경과실만 문제가 되고요. 구체적 중과실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뭐 실제로 쓰여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지는 일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네요.